안녕하세요. 신바람 톡톡 길라잡이입니다. 노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제2의 월급으로 준비한 월세소득, 즉 임대사업이 요즘 들어 정부의 과도한 정책으로 인해서 5% 임대 수입 가지고 재산세다, 종부세다, 그리고 그 복잡한 보증보험료까지 내려고 하니 얼마나 머리가 지끈지끈 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한 발이라도 삐끗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겁박까지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요즘 들어선 내가 정말 이거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마저 들게 합니다. 그렇다고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상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민을 신바람 길라잡이가 한 방에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한 핵심 관계자가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폐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말을 해서 또 온 나라가 들썩이게 하더니 다시 같은 당 강병훈 의원이 보도 직후 그거 가짜뉴스입니다 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열심히 아끼고 노력해서 노후 준비하려고 임대주택 하나 마련했고 지금까지 이거 의지하며 잘 살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임대사업자라 5% 임대료 밖에 인상 못하다 보니까 무려 옆집보다 2배나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는 기가 막히기까지 합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선낫 월세 수입 있다고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내라고 하더니 이제는 보증보험료 안 내면 과태료 부과하겠다고까지 협박합니다. 요즘 들어 잠자리에 누우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임대사업을 해야 하나 하고 생각이 들면서 10가지 확 치받곤 합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확 팔아버릴까 하고 생각도 해보지만 엄청난 양도세 중과도 문제지만 코로나 경기에 장사나 사업은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 사실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사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죠. 요즘 이런 고민하시는 임대사업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2의 월급, 노후에 매월 1,000만 원 벌겠다고 시작한 임대사업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에 그동안 길라잡이가 고민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는 내용이라고 영상 군데군데 스킵하셔도 되지만 오늘 핵심 내용인 종부세 한 푼도 안 내는 방법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접할 수 있는 주택 임대 사업은 취득 유형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건설 임대와 다른 하나는 매입 임대입니다. 건설 임대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건축업자가 직접 주택을 지어서 임대 놓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는 임대사업 자체가 직업이기 때문에 건축법, 주차장법, 임대차 3법 등 관련 법률을 두루두루 알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아도 그분들 잘 알아서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매입 임대주택은 우리 구독자님처럼 대다수가 기존에 있던 주택을 매매해서 사업자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엄청나게 바뀐 임대차 3법을 비전문가가 따라가려고 하니 어떻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영상은 5%밖에 못 올리는 적은 임대료 수입으로 크게 늘어난 부동산 세금, 건강보험료, 골치 아픈 보증보험까지 임대주택을 보유했기에 겪게 되는 지금의 힘든 상황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문제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까 길라잡이가 연구하다 보니까 임대사업자 상황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대한 평가이고 두 번째는 임대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일반 임대사업자에 대한 평가로 설명드리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저 역시 같은 의제를 놓고 고민하고 공부했지만 그래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주택의 종류별로 아파트와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의 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는 이미 등록임대주택 신규 등록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동 말소되기까지는 기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택을 꼭 팔아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면 등록을 자진해서 취소하는 일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가구나 다세대의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 여당에서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신규 등록을 취소시키겠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는 다시 그 계획을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조금만 분석해봐도 알 수 있는 일인데 이제서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등록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전국 아파트는 약 1128만 채나 됩니다. 그중 등록임대아파트는 약 36만 채로 고작 3.2%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정부는 3%의 등록임대아파트가 97%의 전국 아파트 가격을 교란했다고 하면서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의 적폐로 몰아붙였던 것이지요. 더군다나 여기 보시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아파트를 뺀 전국에 있는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등 비아파트가 약 683만 채 정도 되는데 그중 86만 채, 즉 약 13% 정도만 등록 임대주택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등록 임대를 폐지해도 아파트는 겨우 3%만 시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아파트보다 훨씬 많은 비아파트는 결국 등록 임대가 없어지면서 더 많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결국 정부도 그게 아닌 것을 깨닫고 정책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지금처럼 계속 임대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팔아치워야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먼저 살피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떤 혜택을 받고 있길래 정부가 그마저도 뺏으려고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로 구분 가능합니다. 첫 번째 취득 단계야 집 구매할 때 세금 깎아주는 것이라서 이미 주택을 구매했으니 우리에겐 해당 사항 없으므로 패스하고, 세 번째인 처분 단계는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상황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지만 이것도 향후에 발생될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 집중하기 위해서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 그리고 세금이 아니지만 세금보다 더 무서운 건강보험료, 보증보험 등을 참조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임대사업을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뭐라고?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인데요. 사실 이 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부에서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 이야기할 때 마치 모든 사람들이 신청만 하면 재산세 최대 100%를 다 감면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정말 많은 것을 혜택을 주는구나 라고 등록임대는 정말 없어져야 할 쓰레기 정책이구나 라고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재산세 감면을 살펴보면 이제 아파트는 안 되지만 그나마 오피스텔이나 다가구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재산세 감면 요건인 면적 요건과 가액 요건, 임대 유형 등 그 조건이 너무 심해서 과연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겠나 싶을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다가구의 경우는 보통 3층에 주인 세대가 살지 않습니까? 12평 이상 또는 6억 이상만 돼도 감면 요건 자체가 안 됩니다. 사실 웬만한 주인 세대는 12평 이상으로 방 3개 정도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차라리 재산세 감면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 이제 재산세는 있고 두 번째인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살펴보는데요. 사실 이게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의 사업자로 등록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요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임대료 5%밖에 올리지도 못하고 툭하면 과태료 매긴다고 하며 많은 제약을 주지만 그래도 임대사업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바로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 때문에 그랬습니다. 최근 주택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바람에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가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얘가 바로 이런 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 70대 임대인이 노후 준비로 다세대 주택을 마련해서 거주하며 살았는데 종부세가 무려 4,800만 원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전문가하고 미리 상담만 했어도 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정도 규모면 월세 관리 잘하게 되면 매월 1,000만 원 정도는 받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분이 만약 4,800만 원의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하면 과연 이 기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분은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또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지금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끝나고 조금 뒤 일반 임대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분들이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임대 수입에 대해서 5%의 인상률을 지키며 운영하는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수입에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이 규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바꿀 수는 없겠죠. 하지만 세금에 대한 부분을 합법적인 범위에서 실행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바로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입니다. 이 경우가 바로 정부가 가장 배합하는 혜택으로 기회만 있으면 없애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라면 과거 임대료를 받던 호 시절은 이제 잊어버리시고 현재 5%의 임대 상한으로 손해보는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조금 전 수백에서 수천만 원 종부세를 내는 사례가 되지 않았기에 차라리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중간한 입장인 분 계시죠? 주택가격이 6억 원을 조금 초과해서 종부세 금액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 뭐 이 정도 가지고 세금 혜택 받는다고 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의 정부 정책 방향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래도 등록한 게 다행이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모든 임대인의 임대소득을 명확히 해서 세금 더 걷어들이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 여당에서 신규 전세까지도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겠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디서 많이 본 내용 같지 않으세요?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조건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신바람 길라잡이가 생각하는 향후 정책은 시기가 문제이지 언젠가는 모든 임대사업자를 등록 임대사업자로 법제화하겠다라는 의미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종부세 합산 배제 금액이 조금 적다 하더라도 일반 임대사업자보다 조금 일찍 등록하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세제 혜택도 없고 임대료는 시세대로 올리지도 못하고 이거 나중에 임대 등록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사실 법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자꾸 올라서 주택 공시가격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지자체에 나 합산 배제 신청해 주세요 라고 해봤자 이미 신고 요건을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은 가장 큰 절세 혜택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신청 요건이 뭔지 알아봐야겠죠?
이제 두 번째로 임대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일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가 등록하는 방법에는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직접 신축해서 건설임대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이거야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일이니까 등록 자체를 환영하겠죠. 하지만 매입 임대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정부는 최근에 구입한 두 번째 주택부터는 모두 투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서 조정 대상 지역의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부세 혜택을 받겠다고 지금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너무 세금 정보를 모르고 하는 것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또 계시겠죠? 우리 집 산지는 벌써 10년도 더 됐으니 신청해도 되겠군요. 물론입니다. 이 경우 2018년 9월 13일 이전이므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하시는 것 같아 금전적인 손해가 예상되는데요. 바로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0년 전에 구입한 주택을 내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 해도 2021년 주택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이, 이 양반아, 누가 그렇게 하겠어? 라고 의심하는 분도 계시겠죠. 일부 예외는 있겠지만 그럼 이 표에 보이는 이 사람들은 과연 뭐가 되겠습니까?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했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셨습니다. 당연히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없을 것이고 더군다나 5% 상한 규제에 과태료까지 받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등록할 이유가 없을 것인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자진말소하지도 못하겠죠? 왜냐하면 과태료가 무려 3천만 원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임대사업자의 경우라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했고 내일 렌트홈에서 등록하려고 한다면 2021년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있으니까 위사례와 같이 어설프게 등록하셨다가 임대기간 10년 동안 우라통 터질 수 있으니 꼭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방금 표에서 아파트 다세대 등 다른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6억 원이 넘는 3,817호의 다가구 주택이 신규 등록했죠. 이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다가구들은 비록 공시가격이 6억이 초과하지만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구분 등기 후 신규 등록하지 않았나 추측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다가구의 경우에도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수도권 지역일 경우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요. 그럴 경우 다가구는 지금같이 합산 배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다가구 주택을 가구당 주택 면적으로 구분 등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8가구가 사는 공시가격 8억 원인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8억 하나로 결정되지만 이를 8개의 가구로 안분하면 각 가구당 1억 원이 되어서 가액요건 6억 원 이하가 돼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산배제 신청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니까 해당되는 다가구 주택은 요건 갖춰서 신청하면 올해 종부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어때요? 뭔가 희망이 생기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다가구 주택 구분 등기는 주택 현황과 구분 면적을 표시한 도면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청하기 이전에 건축사와 해당 구청 담당자와 미리 사전 협의하셔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기존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한 사업자라면 임대기간이 만료되기까지 지금의 세제 혜택을 지속하는 것이 자진말소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시고 임대사업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임대사업자가 신규로 임대사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인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원 이하가 모두 만족해야 하니까 하나라도 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굳이 신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증보험의 경우는 보증보험 미가입 조건을 지난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고 지자체의 허가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길라잡이가 고민하고 연구해 본 내용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